그가 잊었던 것은 이름뿐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다는 것을. 재벌이세가 찾은 것은 농부의 삶이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는 5월의 새벽. 허리 굽은 김순옥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산나무를 찾아 나섰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지 5년 할머니에게 사는 또 다른 가족이었다. 그날 할머니가 고사리 덤불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피범벅이 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아이고, 사람이 죽었네. 순옥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다. 다행이다, 숨은 붙어있네. 피에 젖은 셔츠 사이로 드러난 남자의 상체는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이었다. 입고 있는 정장은 할머니가 TV에서나 본 고급 브랜드였다.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멀리서 손녀 김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아, 이리 빨리 와봐. 사람이 다쳤어. 흘길을 달려온 하늘은 남자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시간 없다. 저 아래 마을까지 구급차 올라오면 이 사람 죽어. 어서 같이 들자. 두 모녀는 남자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다. 작은 농가에 도착해 안방 침대에 남자를 눕혔다. 하늘이 의료 상자를 가져와 남자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김하늘은 서울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지 1년째였다. 농촌 총각들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홀로 된 할머니를 돌보는 일을 선택했다. 그녀의 가족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순옥 할머니의 웃음은 산에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사람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순옥 할머니는 약초를 다려 남자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넣었다. 정신 차리게 해주는 약초야. 옛날엔 다들 이거로 살렸어. 사흘이 지나도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네 번째 새벽 하늘이 남자의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고 있을 때였다. 물. 갑자기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다. 할머니, 깨어났어요. 하늘이 소리쳤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향기, 그리고 낯선 얼굴들이 그를 반겼다. 여기가 어디죠? 남자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다. 우리 집이야, 청년. 순옥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산에서 쓰러진 걸 우리가 데려왔어. 전, 누구죠? 남자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늘과 할머니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본인 이름도 기억 못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상실. 의학적으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 부른다. 하늘은 학교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걱정 마세요.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셔도 돼요. 남자는 고마움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였지만 이 가족의 따뜻함만은 느낄 수 있었다. 순옥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부턴 우리 집 막내야. 철수라고 부를게. 철수. 좋은 이름이네요.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당을 서성이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을 따라 밭일을 돕기 시작했다. 이렇게 호미질하는 거 맞아요? 철수가 어색하게 호미를 들고 물었다. 하늘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아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요, 손목을 너무 힘주지 말고.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 네. 그가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농사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철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특히 고장난 트랙터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수리를 시작해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어디서 트랙터 고치는 법을 배웠나? 마을 이장이 물었다. 철수는 멋쩍게 웃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손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철수의 이야기는 작은 전설이 되어갔다. 도시에서 온 엘리트가 사고로 기억을 잃고 농부가 되었다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단순한 도시 남자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 태영그룹의 후계자 이건우라는 사실을.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한 여자가 그를 밀어내는 장면.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차가운 목소리네 아버지처럼 넌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농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다. 그의 손바닥엔 아직 남아있는 명품 시계 자국과 새로 생긴 호미 자국이 공존했다.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살.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여름이 무르익은 8월 철수가 이 마을에 온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 왕소나무 그늘 아래 논두렁에 앉은 그는 어느새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팔뚝을 자랑하게 되었다. 도시 남자의 흔적이라곤 매끈한 손등과 가끔 튀어나오는 표준어 억양뿐이었다. 철수야, 물 한 사발 마시렴. 순옥 할머니가 시원한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다. 철수는 고맙게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할머니, 이번 추수는 작년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순옥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우리 막내가 있으니 그렇지. 농사에 재주가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철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졌다. 트랙터는 물론 경운기, 양수기까지 고치는 그의 재주는 현대판 도깨비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철수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밤이 찾아왔다. 안 돼. 그만. 제발. 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또 같은 악몽이었다. 고층 빌딩 꼭대기, 그를 밀어내는 여자의 얼굴. 달빛이 새어드는 방 안에서 철수는 심호흡을 했다. 단서가 있을까? 그는 자신을 돌아봤다. 몸에 남은 흉터들,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던 자국, 그리고 꿈에서 떠오르는 단편적인 이미지들. 기억상실증은 과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단지 접근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트랙터를 고치는 법을 알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처럼 그의 과거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하늘은 철수가 악몽을 꾸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젯밤에 또 잠을 못 주무셨죠? 철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티가 많이 나나요? 얼굴에 써 있어요. 하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기억은 조금씩 돌아올 거예요. 밥상을 물리고 하늘은 준비를 마치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저랑 읍내에 가보실래요? 달집 축제가 열린대요. 축제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네, 오랜만에 즐겁게 놀아봐요. 할머님도 허락하셨고요. 하늘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그날 저녁 마을 읍내는 달집을 중심으로 활기찼다. 철수와 하늘은 포장마차 음식을 먹고 민속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이 달집 앞에 서 있을 때 하늘이 조용히 물었다. 철수 씨, 기억이 돌아오면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그 순간 달집이 환하게 타오르며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불꽃 속에서 철수와 하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철수가 처음으로 느낀 평화.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이전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행복한 순간을 노린다. 그가 모르는 사이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축제의 열기가 무르익을 때 철수의 시선이 마을 회관 앞에 설치된 대형 TV로 향했다. 뉴스 속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태영그룹 후계자 이건우 씨의 실종 사건이 3년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새어머니 장미의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 중이나 증거 부족으로. TV 화면에 비친 남자의 얼굴.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얼굴은 그 자신이었다. 철수 씨? 하늘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산사태처럼 이미지가 쏟아졌다. 호화로운 오피스, 이사회 회의, 수영장이 있는 펜트하우스, 해외 출장, 그리고 그를 밀어내는 여자의 얼굴. 아, 으악. 철수의 비명이 축제의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은 채 그대로 쓰러졌다. 하늘은 놀라서 그를 붙잡았다. 철수 씨, 정신 차려요. 철수의 의식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건우, 태영그룹 부회장, 그리고 새어머니 장미희의 얼굴. 기억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왔다. 철수, 아니 이건우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했다. 며칠 후 철수는 마을 진료소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하늘이 그의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건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태영그룹의 후계자. 3년 전 새어머니에 의해 살해 시도를 당했던. 기억은 계속해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의문의 심장마비로 사망한 날, 회사를 물려받게 된 날, 그리고 새어머니가 그를 추운 겨울 바다로 데려간 날. 살인 시도 후 어딘가로 버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곳까지 떠밀려왔다. 하늘이 잠에서 깨어 그를 발견했다. 철수 씨, 깨어나셨군요. 의사 선생님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늘 씨.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순박한 농부 철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 진짜 이름은 이건우입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TV에 나왔던 그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떠나시는 건가요?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돌아가야 해요. 제가 죽은 줄 알고 제 재산을 차지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몇 천억대 재산을 되찾는 것은 쉬웠다. 어려운 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쥐었지만 농부의 호미가 더 익숙해진 손에 칼이 무거웠다. 당신은 이제 누구입니까, 이건우 씨? 아니면 철수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울 강남의 태영그룹 본사. 63층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마치 검은 거울처럼 도시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온 이건우는 수트 대신 청바지에 면 셔츠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경비원들은 이 시골뜨기 같은 남자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어디 가십니까? 경비원이 건우의 앞을 막아섰다. 건우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나 이건우입니다. 태영그룹 부회장. 경비원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58층 정비서에게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지문과 홍채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요. 경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명이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58층 비서실의 정비서가 로비로 내려왔다. 그녀는 건우를 보자마자 충격으로 비틀거렸다. 부회장님? 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정비서님. 실종됐던 태영그룹 후계자의 귀환은 폭풍처럼 재계를 뒤흔들었다. DNA 검사와 지문 대조, 홍채 인식까지 모든 검사 결과는 그가 이건우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목적은 단 하나, 새어머니 장미희의 범죄를 밝히는 것이었다. 건우는 자신의 옛 사무실에 앉아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사설 탐정은 장미희가 그의 아버지를 독살한 증거, 그리고 건우를 제거하려 한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확보했다. 모든 것이 분명했다. 장미희는 태영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사회는 내일 소집되고 장미의 여사에 대한 고발장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산골 마을에 있었다. 하늘 씨에게 연락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통화했습니다. 그녀와 할머니께서는 모두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건우는 마지막 전화 통화를 떠올렸다.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떠나는 그를 배웅하던 순옥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아들아, 꼭 돌아와야 한다. 약속해라. 다음 날 장미인은 전격 체포되었다.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죽은 줄 알았던 재벌 2세의 기적적인 귀환과 새어머니의 충격적인 살인 음모를 보도했다. 세상은 그가 노숙자처럼 떠돌다 우연히 기억을 되찾은 것으로 알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농부 철수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었다. 이사회 회의장에서 건우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이사들은 그의 귀환을 환영했고 그는 다시 한번 태영그룹의 수장으로 인정받았다. 건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저는 태영그룹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이제 농업 분야에 투자할 겁니다. 특히 유기농 농산물 시장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농업? 재벌 그룹이?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농촌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투자와 기술이 부족할 뿐이죠. 그날 밤 건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지만 그것은 그가 산골에서 보았던 진짜 별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하늘과 순옥 할머니가 그립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하늘이었다. 잘 지내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우는 미소 지었다. 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새어머니는 구속됐고 회사도 되찾았습니다. 다행이네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럼 이제 정말 안 오시겠네요. 건우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하늘 씨,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은 이제 큰 회사의 회장님이잖아요.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과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그쪽으로 갈게요. 할머니와 하늘 씨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건우는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태영그룹의 회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철수로 돌아갈 것인가. 다음 날 건우는 마을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순옥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집 아주머니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아주머니, 순옥 할머니와 하늘 씨는 어디 계세요? 이웃은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 큰 사고가 있었어. 하늘이가 밤늦게 버스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지금 읍내 병원에 누워 있어. 건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병원이 어디죠? 사고 소식은 그를 벼락처럼 강타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다. 읍내 병원 앞에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 그리고 입구에서 나오는 익숙한 얼굴 장미희였다. 건우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장미희는 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다. 그 시골녀를 계속 감시해. 그녀가 깨어나면 즉시 연락해. 이건우가 그녀 때문에 우리 계획을 망칠 수 없어. 건우는 얼어붙었다. 장미희는 석방되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을 노리고 있었다. 병원 안으로 달려간 건우는 하늘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다. 순옥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할머니. 순옥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철수야. 아니, 건우 도련님. 할머니, 방금 장미희가 여기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젯밤 하늘이가 읍내에 볼일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찾아와서는 하늘이 내 여자친구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뭔가 이상해서 병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 건우는 하늘의 창백한 얼굴을 그리고 깁스로 감싸인 다리를 바라보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장미희가 일부러 그랬어요. 저를 노리는 거죠. 그는 얼른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장미희가 어떻게 석방됐는지 알아봐. 그리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시 시작해. 이번엔 놓치지 마. 건우는 하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늘 씨, 제가 왔어요. 이제 모든 걸 해결할게요. 그러니 빨리 깨어나세요. 순옥 할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철수가 돌아왔구나. 건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두 분을 지킬게요. 장미희의 위협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그녀는 고위 인맥을 통해 보석으로 풀려났고 여전히 태영그룹 내부에 협력자들을 두고 있었다. 건우는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고 하늘과 할머니는 그의 곁에서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건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하늘과 할머니를 위험에서 지켜야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의 터전인 서울에서 끝내야 했다. 서울 한복판 63층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과 산골 마을에서 보는 밤하늘의 별, 그는 두 세계 모두를 품기로 했다. 누군가에겐 억만장자 회장이지만 두 사람에게만큼은 영원히 우리 집 막내 철수로 남기로 했다. 장미희의 두 번째 체포는 더 이상 실수의 여지가 없었다. 건우는 3년 전 아버지 살해와 자신에 대한 살인 미수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유력 인사들과의 통화 녹음,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하늘의 교통사고를 지시한 음성 메시지까지. 장미희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법정에서 장미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다. 이건우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는 농부 흉내를 내며 3년을 허비했어요. 그가 태영그룹을 이끌 수 있을 리 없어요. 재판장은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피고인 장미희, 귀하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는 가운데 건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곁에는 변호사와 함께 순옥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입어본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시골 특유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건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철수. 아니, 건우가 참 대단하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장미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하늘은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을 나왔다. 건우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건우는 하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열어보세요. 하늘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죠? 내일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요. 건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하늘 씨, 그리고 할머니, 서울에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어요? 하늘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농사를.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건우가 미소 지었다. 다음 날 건우는 하늘과 할머니를 태우고 서울 강남의 한 건물로 향했다. 63층 고층 빌딩 꼭대기, 그곳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옥상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뭐죠? 하늘이 넓은 텃밭과 온실을 바라보며 물었다. 건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이곳은 순옥 유기농의 본사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회사예요. 태영그룹의 새로운 계열사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다 뭐요? 할머니의 농사 지식과 하늘 씨의 간호 경험을 살려 유기농 건강식품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옥상 정원은 할머니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고 아래층은 연구소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일하게 된다는 건가요? 더 중요한 건 건우가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정원 한쪽에 있던 벽이 열리며 펜트하우스의 내부가 드러났다. 이곳이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예요. 할머니, 하늘 씨, 그리고 저.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살 공간이요.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손주 같은 이 청년이 자신의 손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하늘 역시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도시와 시골, 부와 행복, 과거와 미래가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게 다 꿈 같네. 하늘이 속삭였다. 건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씨, 제가 철수였을 때 느꼈던 행복을 잊을 수 없어요. 그 행복을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시골의 따뜻함을 이 차가운 도시에 가져오고 싶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말했다. 우리 철수가. 2달 후 수농 유기농은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옥상 정원에서 할머니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약초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하늘은 건강식품연구소의 책임자가 되어 전통 약초의 현대적 활용법을 연구했다. 그리고 건우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재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서울의 가을 저녁, 건우는 옥상 정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고 있었다. 하늘은 그들을 위해 시원한 식혜를 들고 나왔다. 회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정원으로 올라와 보고했다. 건우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비서가 떠나자 하늘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 있잖아요. 건우는 흙이 묻은 손을 털며 일어섰다. 태영그룹의 회장은 회의실에서 만들어지지만 수농 유기농의 철수는 이 텃밭에서 만들어지니까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줄은 몰랐지만 저 하늘의 별은 우리 산골과 똑같구나. 세 사람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1년 후 건우와 하늘은 결혼했다. 웨딩홀 대신 그들은 옥상 정원에서 소박한 예식을 올렸다. 하객으로는 재계 인사들과 시골 마을 주민들이 함께했다. 어색할 것 같았지만 정원 한켠에 마련된 시골식 잔치 음식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은 경기도 교외에 마련한 농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건우는 다시 철수가 되어 직접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었다. 하늘은 그의 옆에서 함께 일했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막내가 참 복을 많이 타고났네.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건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신 덕분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누군가에게 이건우는 재벌 3세, 태영그룹의 회장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는 여전히 우리 집 막내 철수였다. 그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재산과 명예를 잃고 철수가 되었을 때 그는 진짜 가족을 얻었고 다시 이건우가 되었을 때는 그 가족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갔다. 옥상 정원의 한쪽에는 작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순옥 할머니의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묘목이었다.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건우는 하늘에게 속삭였다. 행복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철수 씨. 건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절 그렇게 부르는군요. 회사에선 건우 회장님이지만 이 정원에선 영원히 우리 집 철수예요. 하늘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감나무 아래서 두 사람이 나누는 미소는 어쩌면 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다. 두 세계를 하나로 이어낸 이건우의 감동 스토리. 행복이란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었음을. 마음 따뜻한 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스트 댓글은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이 다음 감동 스토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